안녕하세요. 오늘은 산후조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산하시고 나서 어떻게 몸 관리를 하셔야 되실지 막연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몸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부제는 100일간의 여정입니다. 보통 산후조리는 출산하시고 나서 100일 동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고 나서 바로 출근하는 경우들도 있죠. 기본적으로 서양인과 동양인들은 체형과 식습관, 또 문화 상태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양인과 동일하게 관리를 하시면 안 되시고,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리하시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100일을 절반으로 나누시게 되시는데요. 절반으로 나눠서 한 달 반씩 1차, 2차 산후조리 기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차 산후조리 기간은 건강 회복에 최대한 중점을 두는 시기입니다. 집안일은 가급적이면 다른 분들께 최대한 위임을 해주시고, 오직 체력 관리, 붓기, 오르 배출에만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2차 산후조리 기간 때부터는 미용적인 부분을 신경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이어트도 하셔도 되고 피부 관리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머리 염색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유를 하셨다는 전제 하에 진행을 하신 게 좋으세요. 산모에 따라 회복되는 속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회복 기간이 더 필요할 수 있으니 너무 무리하지 않으신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37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이를 낳은 지 21일, 즉 3주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외부인의 출입도 금지를 하게 되고, 심지어 부정한 곳에 다녀온 사람은 특히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면역력이나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하시는 것들도 있고, 또 산모의 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하기도 합니다. 보통 산후조리는 2주나 혹은 3주 정도 많이 계시게 되시는데, 산후조리원 기간을 포함을 해서 총 3주 정도는 적극적으로 몸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산후풍입니다. 아무래도 산후조리를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산후풍에 걸리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는데요. 보통 출산하시고 나서 부종은 10일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3주 차쯤에는 오로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셔야 되시고, 또 모유수가 계속 잘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또한 체중 감소도 원활하게 잘 일어나는 게 좋겠죠. 출산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몸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산후풍은 우울증처럼 심리적인 부분들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보통 이제 시리다든가 관절이 아프다든가 관절 통증의 증상들을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산후풍을 의심할 수도 있으니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꼭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산후조리를 하시면서 산후보약과 관련되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실 텐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신 게 모유수유입니다. 모유수유 중에 과연 산후보약을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드셔도 되십니다. 보통 이제 한약이든 양약이든 약을 드셨을 때 그 약 성분이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넘어갈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모유를 수유를 하실 때도 복용하실 수 있는 약재들을 활용을 해서 산후보약을 처방하게 되면 아이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산후보약의 가장 큰 목표는 일단 엄마 몸의 회복이죠. 그래서 엄마 몸을 회복하는 거에 최대한 중점을 두시고, 물론 일부 약재들 같은 경우에는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약재들도 있습니다. 또 아이가 먹어도 되는 약재들을 활용해서 산후보약을 만들게 되면 엄마는 산후보약, 아이는 성장보약을 먹게 약을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전문가인 한의사와 꼭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민간요법으로 여러 가지 건강즙을 드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해보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또 산후보약을 드신 기간 동안에 단유를 하고 싶으실 수도 있겠죠. 단유에 도움되는 약재 중에 메가라고 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엿기름이라고도 부르는 약재인데요. 이거는 식혜를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화제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약재이고, 한약재에 소화제를 넣어드리는 것만으로도 단유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산후보약을 드시다가 단유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의료진과 꼭 상담을 해보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또 산후보약에 있는 보약이라는 이름 때문에 약을 먹고 나서 살이 찔까 봐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네, 보약은 엄밀히는 살이 찌기를 원하셔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보약 먹고 나서 살이 찐다고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는데, 산후보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체중이 많이 늘어난 산모들이 드신 약이다 보니까 살이 찌게 만드는 약재들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산후보약 드시고 나서 살이 찔 것은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다만 체지방을 줄여야 되는 정말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단유를 했다는 전제하에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약재를 활용해서 산후보약으로도 다이어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산후보약을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신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산후조리 기간이 이제 100 일이기 때문에 산후조리 기간인 100일 동안 산후보약을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네, 혹시 3 개월 동안 드시기 힘드시다라고 하신다면 산후조리원에 계시는 2 주를 포함해서 한 달 동안은 산후보약을 추가로 더 드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산후조리원은 2주 동안 몸 관리를 하시고 산후보약 한 달로 더 몸 관리를 하신다면 합쳤을 때 한 달 반이라는 기간이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1차 산후조리 기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최대한 중점을 둬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한 달 정도는 꼭 드셔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출산하시고 나서 다이어트를 보통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모유수유를 끝내셨다는, 즉 단유를 하셨다는 전제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태아의 몸무게나 양수 또 태반 등의 무게로 인해서 1차 산후조리 기간 동안에는 5에서 6kg 정도는 감소하신 것이 좋습니다. 부종은 가급적이면 2주 이내 수술되는 것이 좋겠죠. 출산하고 나서 3개월 이내 체중이 완벽하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단유를 하셨다는 전제하에 다이어트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음, 출산하시고 나서 회복 과정은 우선 첫 번째로 수면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주무시는 게 좋으신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 수유 관련해서 계속 깨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새벽 수유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셨다면 낮잠을 통해서 꼭 수면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영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모의 회복과 모유의 영양분을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영양 공급을 최대한 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 주의하실 점은 잘 드신 것과 많이 드신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고칼로리 음식을 드시는 것은 당분간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옷은 가급적이면 긴 소매 헐렁한 면옷을 착용해 주시는 게 좋고 발목이 조이지 않는 양말을 신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가벼운 걷기 운동까지는 괜찮지만 만약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운동은 중단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붓기는 모유 수유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에 나오는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서 붓기가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으신데요. 자연스럽게 모유 수유만으로도 부종이 감소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종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약 처방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리고 스트레스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출산하시고 나서 이제 걱정이나 불안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민하신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스트레스가 심하신 경우에 회복에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출산을 하시고 나서 지금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하신 경우들이 많으세요. 모든 엄마들이 하시는 걱정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많이 걱정하실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게 되십니다. 네, 다만 우울증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산 2-3주 이내에 완전히 소실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선 가족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 이야기가 나왔죠. 다이어트는 워낙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출산하시고 나서 6주까지, 즉 1차 산후조리 기간 동안에는 오직 회복에만 중점을 두시는 게 좋고, 만약에 6주 이내도 단유를 하셨다고 하면 다이어트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급적이면 2차 산후조리 기간인 7주 차부터 단유를 하셨다는 전제하에 적극적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게 좋고, 3개월 이내에 회복하신 걸 일단 목표로 하시겠지만 늦어도 6개월까지는 목표 체중, 즉 임신 전의 체중까지는 도달하신 거를 목표로 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목욕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계시다면 가벼운 샤워까지는 괜찮습니다. 통목욕은 3주까지 금지를 하시는 게 좋고, 혹시 하시게 되면 꼭 산부인과 주치의 원장님과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으세요. 탈모 같은 경우는 임신 중에 멈췄던 탈모가 출산하고 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형 탈모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탈모는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탈모 계속 지속된다. 그럴 때는 치료가 필요하실 수도 있으세요. 음. 한의원에서 하시는 치료법은 우선 제일 많이 하는 게 산후보약입니다. 산후보약은 기성한약이 아니라 산모들의 몸 상태에 맞춰서 개인 맞춤 처방으로 약 처방을 받으시게 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몸 상태가 바뀌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또 약 처방을 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면서 약 처방 계속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추나요법에 사용하는 추나베드입니다. 추나요법은 몸이 틀어진 걸 바로잡아 드리는 교정치료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이제 출산하시고 나서 모유수유를 하실 때 보통 이제 아이를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옆으로 이제 안아 주신 경우들도 많으시죠. 게다가 아이를 이제 왼손으로 이제 안아 주시고 오른손에 다른 작업들을 하신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몸이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 척추가 틀어져 있는 부분들이 바로 잡혀야만 출산하시고 나서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교정을 하시는 쪽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교정요법에 사용하는 추나요법이 1 년에 20번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으세요. 음.
그 외에도 이제 아이들용 한약들도 있습니다. 보통 돌이 될 때까지는 모유나 분유를 제외하면 다른 약들을 먹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보통 18개월 지나면서부터 처방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 밥을 잘 안 먹는다든가 뭐 성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의 고민이 있으신다고 하신다면 보통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이제 약을 많이 고민을 하세요. 한약을 잘 먹으면 좋겠지만 우리 아이가 한약을 잘 못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우선 기성한약으로 약 처방을 해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에 있는 한약은 특별하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체질도 가리지 않고 표준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처방입니다. 그 처방에 망고 주스, 망고 맛이 나는 망고 주스를 넣는다든가 포도 맛이 나는 포도 주스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 먹을 수 있게 약 처방을 새로 구성하는 한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처방받으신 방법들도 있고 오른쪽은 녹용이 들어간 젤리입니다. 단단한 젤리 형태는 아니고요. 시럽 형태로 되어 있는 워터 젤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이들이 결국에는 단맛에 익숙해집니다. 네, 사탕 같은 것들을 먹이기보다는 아이가 먹을 수만 있다면 녹용으로 먹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단맛이 나는 녹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맛에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쯤에는 간식 대용으로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학습이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후조리와 관련된 있는 내용들을 마치겠습니다. 산후 회복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만들었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또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 가지 소통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